안녕하세요. 바람 따라하는 여행입니다. 오늘은 바다 같은 호수가 있는, 그리고 호수를 두르는 계단 없는 데크길을 걸을 수 있는 곳으로 트레킹 여행을 갑니다. 예산역으로 향할 예정인데요. 영등포역에서 출발하는 노브마우 열차를 탑승합니다. 용산역에서는 7시 24분에 출발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열차에 몸을 맡기고 여행을 가는 순간은 꽤나 떨리는 순간입니다. 여행의 설렘을 안고 좋은 풍경을 볼 거란 기대를 안고 출발해봅니다. 영등포역에서 약 1시간 40분을 달려 예산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열차에서 내려 이제 버스를 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역을 바라보고 왼편으로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역에 내리는 사람이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평일인데도 많이 내려서 놀랬습니다. 찾아보니 예산에 수덕사도 있고 삽교 평야와 가야산까지 있다 보니 많은 분들이 찾을 수밖에 없는 매력적인 도시더라고요. 예산역에서 나와 횡단보도를 건너서 걸어오면 교통 안내소가 있습니다. 안내소 뒤편으로 버스 정류장을 만날 수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버스 시간표가 붙어 있습니다. 대흥으로 가는 버스를 타면 됩니다. 네이버나 카카오 앱에서 나오는 버스 시간과 다르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대흥으로 가는 버스의 시간표는 사진과 같습니다. 영상 캡처하셨다가 예산 방문하실 때 사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저는 10시 30분에 오는 314번 버스를 탑승하였습니다. 기차에서 하차 후 버스 탑승까지 시간이 좀 있으니 동네 둘러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덜커니는 버스에 몸을 싣고 목적지로 향해 봅니다. 예산역에서 약 50분을 달려서 대흥 정류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정류소 표지판은 따로 없고 중화요리 가게 앞에서 하차를 합니다. 하차 후에 슈퍼 방향으로 길을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괴산에는 의 좋은 형제로 유명한 이선만 형제를 테마로 한 공원이 있습니다. 슈퍼를 지나서 3분 정도 걸어오면 의 좋은 형제 공원이 나옵니다. 의 좋은 형제를 테마로 한 다양한 조형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의 좋은 형제 이야기는 형과 아우가 서로를 걱정해 밤마다 몰래 곁가리를 옮기다 달빛 아래에서 마주치고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된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처음으로 방문한 곳은 아우의 집입니다. 어머니와 아이들이 집안일을 하는 모습을 조형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형의 집 앞에는 아우에게 먹을거리를 주러 가는 형의 모습도 있고요. 집 안에는 어르신들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곳 공원은 공개 공원이라 계속 열어놓는다고 하네요. 근데 밤에 여기로 오면 너무 무서울 것 같습니다. 전국에서 황새가 살기에 가장 적합한 곳으로 선정된 예산인데요. 그래서 황새 조형물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2,500여 마리만 남은 희귀조류라고 하네요. 이제 의 좋은 형제 공원을 나가서 호수 데크길을 걸으러 가보겠습니다. 출구 쪽에는 화장실도 있으니 용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 좋은 형제 공원을 나와서 버스 정류장 방향으로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걸을 길은 느린 호수길로 예당호의 절경을 구경하며 걷는 길입니다. 가는 길에 대흥 양조 박물관이 있습니다. 1992년 이중면옹이 돌아가지고 폐쇄되었으나 양조 전문가들이 시설을 복원해 문화유산으로 보존되고 있는 곳입니다. 아쉽게도 문이 잠겨 있어서 들어가 보지는 못했네요. 정류장 쪽으로 계속 길을 걸어 예당호 느린 호수길 입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호숫길 입구에도 화장실이 있으니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멀리 보이는 모텔 방향으로 계속 길을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텔 앞으로 오면 오른편으로 걸어가시면 됩니다. 느린 호숫길 입구에 공사가 진행 중이네요. 확인해보니 올해 6월 25일까지 공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모텔 오른편으로 걸어왔습니다. 표지판의 예담호 출렁다리 방향으로 길을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꾸며놓은 데크길을 따라 차분히 걸어가겠습니다. 출렁다리까지 4.9km가 남았다고 쌓이네요. 이제 본격적인 트레킹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곧 보내기를 앞둔 농길 위로 데크길이 이어집니다. 예산이 왜 황새가 서식하기 좋은 곳인지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은 풍경이 펼쳐집니다. 원시름 같기도 하고 늪 같기도 한 모습에 황새가 좋아할 것 같네요. 예단호의 모습이 나무들 사이로 보입니다. 마치 바다 건너 섬을 보는 듯 넓고 큰 호수가 인상적이네요. 올해의 벼싹을 기다리는 논을 지나가 봅니다. 어린이날 즈음 할머니 댁에 가서 모팔에 씨앗을 뿌리던 기억도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여기 느린 호숫길에는 황새 인공 둥지탑도 있네요. 나무가 우거져 작은 밀림을 만드는 곳에 황새가 모이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치유됩니다. 인공 황새 둥지탑을 지나자마자 황새가 나타났습니다. 이 외에도 카메라에 담지는 못했지만 정말 많은 황새들이 하늘을 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운이 좋게도 여러 마리의 황새들이 무리를 지어서 날아가는 모습도 마주쳤습니다. 저도 저렇게 날아서 예담호의 전경을 보고 싶네요. 계단도 없고 끝없이 이어진 데크길 옆으로 펼쳐지는 예담호의 모습이 감탄을 자아냅니다. 마치 파도가 치는 듯 바닷가를 담은 운장 안에 입을 담을 수 없습니다. 논 위를 지나는 데크다리도 건너게 됩니다. 이제 한 3분의 1 지점에 온 것 같은데 슬슬 배가 고파져서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점심으로 어죽을 먹을 생각입니다. 아직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는데 느린 호숫길에 있는 굉장히 맛있는 어죽 가게가 있다고 해서 가보려고 합니다. 데크길을 걷다가 큰 길과 만나는 지점이 나옵니다. 여기서 횡단보도를 건너면 오른편 건물이 어죽 맛집입니다. 님노의 나라라는 가게인데요. 어죽이 나오는 데에 한 15분 정도 걸립니다. 길을 걷다가 미리 주문을 하셔서 점심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찬부터 어죽까지 전부 다 국내산 재료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특히 저 열무김치의 열무가 아삭아삭해서 식감이 매우 좋았습니다. 어죽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소면 국수와 밥알이 다 들어가 있고 맛은 얼큰하고 민물고기임에도 흙내나 잡내가 나지 않아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음식점의 메뉴와 금액은 영상과 같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다시 출렁다리 방향으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논보다는 바로 호수 옆으로 데크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요즘 바다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는데 그 생각이 저를 이곳 바다 같은 호수, 예담호로 이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출렁다리로 가는 길에는 초록의 나뭇잎이 만드는 터널길을 지납니다. 나무 데크에 제 걸음이 닿는 소리와 물소리가 조화됨이 듣기 좋습니다.
구름은 하늘을 덮었지만 호수는 여전히 빛나는 마음을 비춰줍니다. 가는 길에 충효정이라는 작은 정자가 있어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풍경이 마치 동해바다를 보는 듯하네요. 멀리에 섬이 떠있는 풍경으로 보이고 호수의 모습은 파도가 치는 바다 같기도 합니다. 이젠 다시 분위기가 바뀌네요. 야자수 네트길인데요. 멀리 보이는 데크길의 모습이 마치 제주도의 야자수 나무를 보는 듯합니다. 숲길을 따라 걸어오면 거대한 주탑을 만날 수 있습니다. 큰 주탑의 주인공은 한때 국내 최대 길이를 자랑했던 예당우 출렁다리입니다. 데크길을 걷기 시작한 지 약 2시간 20분이 걸려서 출렁다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식사 시간을 제외하면 약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네요. 출렁다리 앞으로는 예당 관광지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더 꾸미기 위해 전망대를 공사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망대는 국비 400여 원을 투입하여 건설 중이고 원래 작년 개장 예정이었으나 계속 연기되어 올해 7, 8월경에 개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당 관광지 구경을 간단히 마치고 출렁다리를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출렁다리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바람 소리가 많이 들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바다 같은 예당우 위를 건너가 봅니다. 정말 눈을 가리고 이곳에 떨어뜨려 놓으면 호수인지 모를 정도로 드넓은 예당우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당우 출렁다리는 다른 출렁다리와는 다르게 다리 중간에 있는 주탑에 전망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망대에 올라가 보겠습니다. 주탑에 올라오면 다리를 지탱하는 케이블의 웅장한 모습을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보는 출렁다리의 모습은 새롭네요. 출렁다리를 건너와서 계속 길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렁다리 끝에는 슈퍼와 화장실이 위치하고 있어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버드나무 뒤편으로 호수에 파도가 치고 있습니다. 바람 덕에 시원하게 걷고 이색적인 풍경도 보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바람에 물결이 심하게 일렁이는 모습을 보니 마치 파도 치는 해안 데크길을 건넨 듯한 기분도 듭니다. 이정표를 따라 수변공원 방향으로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보이는 출렁다리 주탑의 모습이 정말 거대하게 보입니다. 출렁다리에서 약 30여 분을 걸어와서 수변공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파릇한 잔디와 많은 의자들이 있어서 앉아서 이야기하고 쉬기에 좋습니다. 한쪽에 느린 호스길 안내판이 있더라고요. 시작 지점인 의좋은 현재 공원에서부터 현재 장소까지의 이동 거리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예산을 흐르는 무안천 옆의 인도길을 따라서 예산역으로 향해 보겠습니다. 이곳에서 예산역까지는 도보로 약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중림 감리교회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버스를 타면 예산역까지 약 15분 정도면 도착합니다. 도착하는 버스 시간은 영상과 같으니 참고하셔서 여행 계획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역까지는 아스팔트 길이라서 편하신 대로 버스 탑승하셔도 좋겠습니다. 예담으로 떠난 오늘의 트레킹 여행을 어떠셨나요? 의좋은 형제 공원에서 예산역까지 약 12km 코스를 걸어보았습니다. 다시 봐도 정말 바다 같은 호수인데요. 드넓은 호수도 보고 편하게 걷기도 하고 싶으시다면 이곳 예당로를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곳, 좋은 풍경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